12번째 영화 포 이즈 어프레이드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영화의 감독, 각본, 제작까지 아리 에스터 감독이 했고 2023년작이다. 영화의 내용은 간략적인 내용은 이제 내성적이고 불안에 사로잡힌 주인공 보라는 남자가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엄마의 집으로 다시 가기 위한 초현실적인 여정을 그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영화의 내용은 굉장히 간략하고 그 초현실적인 여정이 상당히 뭐랄까 영화를 좀 설명하기 힘든 서사의 구조이기 때문에 보는 관객들은 좀 의아해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든다. 영화를 보면 확실히 그 영화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개인적으로 엄마의 어떤 그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감독이 실제 감독의 엄마가 극성인 엄마다. 그래서 자신이 어릴 때 그 모티브를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했다라는 게 첫 번째 추측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영화에 나온 그 여러 오브제를 봤을 때, 오브제를 유추해 봤을 때 영화 속에 나오는 엄마는 성모 마리아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주인공 남자인 보는 예수가 되고, 그 다락방에 있던 그 보의 아버지로 나오는 그 난근 괴물은 곧 신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영화는 이제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 신의 어떤 변주의 이야기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가지 모두 이제 추측이고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럴듯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영화를 관통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목이 보이즈 어프레이드인데, 내가 봤을 때는 동음의어 이제 보이즈 어프레이드, 그러니까 소년의 두려움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 이 소년은 주인공 보가 어릴 적부터 쭉 가지고 있던 어떤 불안 혹은 좀 두려움 같은 것을 좀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보라는 남자, 즉 소년의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영화를 감상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과연 그 보의 두려움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그 답은 간단하게 좀 찾을 수 있었다. 보의 두려움은 이제 엄마의 집이고, 엄마 혹은 엄마의 집인데, 보가 엄마의 집에서 독립한 후로부터 엄마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영화 초반에 나올 때 비행기표까지 끊고 이번엔 진짜 엄마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초반에 나오는데, 뭐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는 엄마의 집을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은 엄마, 즉 엄마, 뭐 정확하게는 엄마의 집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왜 두려움의 대상이 엄마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영화는 이제 첫 장면과 끝 엔딩씬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영화의 첫 장면은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데, 양수 가득한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시작이 된다. 그리고 영화의 엔딩은 이제 배가 호수 같은 곳에서 배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진 보가 이제 보의 어떤 죽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시 그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양수로 들어간다는 그런 장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는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 같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었다. 엄마의 그 뱃속, 그러니까 즉 물의 공간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탄생이라는 상징,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공간. 이 두 가지를 이 첫 장면과 끝 장면이 양극화된 어떤 상징성을 물의 이미지에 잘 부합을 시켰다라고 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보호가 두려워하는 것은 엄마한테 가는 그 것,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다. 영화에서 또 물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보가 이제 좀 안락한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 욕조 안에 들어갔는데, 위를 보니까 이제 천장에 매달렸던 어떤 정체 모를 남자가 툭 떨어지면서 서로 뒤엉키면서 어떤 그 죽을 뻔한,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로 그 안락한 뭔가 휴식, 뭐랄까, 그 치유의 어떤 그 이미지, 물의 이미지가 그 남자로 인해서 또 공포의 이미지로 변이된다는 그 이 장면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물의 양면적인 그 상징을 잘 보여준다고 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흙에서 태어나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보는 그 집으로, 그 엄마의 집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마치 그 정해진 운명처럼, 죽음이라는 어떤 그 정해진 운명처럼 그렇게 엄마의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그 첫 장면과 끝을 뺀 나머지 장면들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굉장히 그 기괴하고 좀 잔혹하고 좀 해괴한 그런 여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나는 이 장면을 단순히 이제 고통스러운 그 여정이라고 치부한다면, 이것은 보의 어떤 인생사, 죽음으로 가는 인생사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니까, 그 태어남과 탄생과 죽음의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여정, 삶의 여정을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다. 영화에서는 거미라는 어떤 또 상징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미는 신화 속에서 운명론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운명론은 사실 보의 엄마에게도 좀 보여지기도 한다. 보가 그 엄마의 집으로 가는 여정, 혹은 그 이전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주도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운명처럼 그렇게 엄마의 소나기에 엄마가 만든 어떤 그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감독은 어떤 뭐 운명론을 말하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죽음이란 어떤 정해진 그런 엔딩에 그걸 좀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화를 연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영화는 좀 부조리 극인데, 일종의 부조리 극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조리 극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추상화를 보듯이 감상을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관객이 점닥지를 막 찾는 것처럼, 영화의 정답을 찾는 것처럼 뭐 해석을 찾아내야 되고, 뭐 은유와 여기는 뭐 상징이 여기서는 어떻게 쓰이고 뭐 무엇을 뜻하는 바인지 뭐 알아내야 하는, 뭐 또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 없는, 단순하게 그 작품만 보고
작품을 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렇게 감상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감독이 뭔가 좀 느낄 수 있는 만한 어떤 포인트들,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길 만한 죽음을 좀 말하고 싶었다면 어떤 죽음에 대한 뉘앙스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넣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없었다는 게 좀 영화에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다. 음. 그래서 영화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것 같은 영화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고 뭐 이것저것 뭐 거품들을 다 걷어낸다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반은 굉장히 심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든다. 다만 이제 감독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러닝타임이 3시간이라는 것을 본다면 만약에 감독이 더 욕심을 내서 진짜 지루한 영화를 만들 거야라고 뭐 작정하고 만들었다면 뭐 4시간이 되든 뭐 5시짜리가 되든 6시간, 7시간, 8시간짜리가 되든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든다. 이를테면 계속 그 보가 그 엄마의 집으로 가는 여정에 계속 무언가를 하나씩 붙인다면 계속 붙여 나가다 보면 8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12시간이 될 수도 있고 14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뭐 관객을 뭐 위해서든지 모르겠지만 3시간 안에 끝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영화는 좀 색다른 방식의 영화라고 좀 생각은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좀 지루하다 영화가. 지루함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좀 잔인하고 잔혹한 그 방식을 좀 쓰긴 쓴 것 같은데 나는 되려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였다고 좀 생각이 든다. 이런 어떤 고어적인 좀 그런 장면들이 없었다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주인공 역을 맡은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는 연기는 물론 굉장히 잘했지만 뭔가 그 역할과 좀 인물과 좀 부합되지 않은 이미지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호아킨 피닉스는 굉장히 좀 마초 느낌이 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 보라는 인물은 좀 그와는 좀 상반된 뭔가 좀 이게 연약하고 좀 움츠러져 있는 그런 인물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런 배우가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연기는 물론 잘했지만 뭔가 그 배우와 어떤 인물의 이미지가 좀 괴리가 있었다 좀 생각이 들었다. 이상 끝.